안녕하세요. 저는 사람 여행에 흥미를 가지고 늘 사람을 여행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동청년 김현두입니다. 저의 여행은 사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 집중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사람에 미쳐서 살아가는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사실 여행에는 아름다운 것들 또는 맛있는 것들 또는 역사, 어떤 이야기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행을 통해서 거듭하면 할수록 알게 된 또 하나의 이야기들은 사람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책들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는 책을 통해서 제 커피 트럭을 여행하게 된 계기를 만났고요. 그 책이 제 삶에 책 한 권이 제 삶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서 한 페이지, 한 문장이 저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에너지가 될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종이로 된 책도 되게 훌륭한 책이지만 저는 사람 책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책이 된다는 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 책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제 삶에 많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지혜롭게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또 다른 원동력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여행합니다. 이 제목은 사실 제 책 제목인데 그런 감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사람에 대한 것들을 되게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의 것들과 타인들에 대한 감정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여행에서 캘리그라피 요새 아세요? 예, 캘리그라피 이게 손글씨를 말하잖아요. 캘리그라피 잘하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가진 영화배우 조다란 씨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여행을 하다가 다란이 형을 만났는데 정말 되게 꼬재재한 모습으로 여행에 통해서 만났어요. 제 커피트럭 손님으로. 근데 이제는 제 삶과 제 여행과 제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참 좋은 형으로서 좀 선배로서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어느 날 형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삶이 여행이라는데 한 번쯤 그 무대 위에서 자기는 배우니까 자신의 삶, 자신의 무대 위에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삶이 여행인데 우리 모두가 배우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무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늘 세상의 흐름 또는 부모의 의견 그리고 어떤 언론의 이야기들 그리고 친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시간들이고 나의 꿈들, 나의 도전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좀 다르게 가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연기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무대 위에서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저는 연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뻐 보이려고 우리가 연기하듯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척하잖아요. 오늘 머리 되게 별론데 정말 이쁘다. 여자친구가 미용실 갔다 왔는데 머리가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치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자친구는 그걸 원하고 그것도 일종의 연기지만 그런 노력,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사람을 여행했고 그 사람들이 내게 들려줬던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만든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800km 도보 순례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도보로 여행을 했어요. 800km를. 혹시 산티아고 길 아세요? 네,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죠. 성 야고보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프랑스 생장피에드로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국경을 넘어서 산티아고 대성당이 있는 곳까지 정확히는 78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800km 가까운 순례를 두 발로 이렇게 했던 그 길을 따라서 저도 걸었어요. 그냥 세상의 유행,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제가 발걸음을 옮겼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렇게 끝없는 수평선과 들판과 산들과 계곡을 넘으면서 한 달간 평균 35km, 40km 정도의 걸음을 했거든요. 매일매일. 하루는 7시간 동안 비가 안 그쳐서 7시간 동안 내리는 비를 다 맞으면서 판초 우위를 입고 배낭을 메고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걸었을 때 40km를 걷든 10km를 걷든 가장 힘들었던 날은 바로 첫날이었어요. 그 30일 동안. 왜 그랬냐면 거기에 제 욕심을 다 담아갔거든요. 배낭에다가. 제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국경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숙소에서 딱 짐을 푸는데요. 정말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배낭을 내려놓자마자 침대에 잠깐 앉았는데 두 다리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팔도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나 운동도 부족했겠지만 사실 배낭에 너무나 욕심을 많이 채워서 다녔어요. 첫날 한국에서 배낭을 추리는데 담아서 한 12kg, 12kg 정도를 들고 갔나 봐요. 근데 피레네 산맥을 넘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도저히 내가 이거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날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한 달 중에.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배낭에서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파스도 가져가는데 왜 한방 파스 따뜻한 거랑 쿨파스 시원한 거 이게 다 가져온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파스도 이렇게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나누고, 제가 옷도 여벌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아서 이렇게 일본인 교수한테도 하나 주고, 반팔 티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속옷은 좀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옷도 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는 오로지 짐을 줄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제 책도 가이드북도 찢어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본 것은 보면 찢어서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걸었는데 12km 정도 배낭에서 7km까지 줄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달간 몸빼 바지 2개로 그 길을 걸었거든요. 매일 빨아가면서. 근데 그런 시간들을 계속 걸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이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처럼 제가 배낭 하나에 담으려고 했던 욕심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기여한다라는 것도 되게 뿌듯했지만 내 스스로가 가는 걸음 자체도 너무나 가벼워지고 즐거웠었거든요. 첫 번째 아니면 유일하게 제가 이 800km를 걸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한 가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통해서 또는 저의 여행을 통해서 되게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그 안에는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여행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 자발적인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 자발적인 가난은 뭐냐면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가난을 택하는 거예요. 또는 물질에 불필요한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스스로의 삶과 지금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택한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더라고요. 흔히 특별하게 산다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발적 가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엿보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남을 돕는 것, 흔히는 그냥 지하철을 지나다닐 때
그곳에 계시는 구걸하시는 분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와, 또는 지하철 입구마다 왜 혹시 조끼 입고 있는 아저씨들 본 적 있으세요? 잡집하시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을 보시고 무슨 이렇게 행상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시는데, 빅이슈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그 잡지는 그분들에게 자립을 위해서 만든 잡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나다닐 때마다 발견하며 항상 2권을 사서 하나는 하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작은 것들에서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과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는 연습을 우리에게 조금 접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주머니가 있잖아요, 옷에요. 우리는 이 주머니에 뭘 담죠? 지갑, 핸드폰, 또는 우리의 삶에 접목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주머니에 우리는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 욕심들을 담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전에 배낭 속에 담았던 그런 욕심들처럼. 근데 저는 내 삶에는 주머니가 없는 옷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예수처럼 또는 내 주위에 어떤 나눔을 하는 사람들처럼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저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은 삶,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나눔,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고 사람들과 기여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과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들을 닮고 싶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착한 척도 계속 하다 보면 착한 사람이 된다. 공병철 박사님의 말씀이신가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착하고 원래 선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하지만 늘 그런 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연애도 하고 건강하게 사고하고 건강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건강한 게 아니라 그런 노력과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씩 변할 수 있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고민이 어느 날 저한테 던져졌어요. 제가 제 삶에 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남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는 것들을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스스로들의 삶은 되게 고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나 아닌 남의 삶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저는 시대의 유행 중에, 지금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멘토와 멘티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강연,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멘토와 멘티는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지만 사람들이 그 멘토와 멘티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야기를 접하고 어떤 색깔들을 입혔을 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서만 좀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느 날 했고,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수많은 친구들과 인연들을 만나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동경해도 모두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이 아닌 이상은.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삶과 인생 속에 우리가 써내려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삶을 살기보다는 타인과 타성에 젖은 삶을 살고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여행에서 만났던, 커피트럭 손님으로 만났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강의를 하나 봐요. 근데 고동력이라는 주제를 자기 강연 주제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현두 씨한테는 고동력이 느껴집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동력이 뭐예요? 고동력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고독하면 힘이 있대요. 이 력자가 힘력자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한자로 풀이해도 외로울 고에 홀로독, 듣기만 해도 굉장히 외롭고 뭔가 혼자 된 쓸쓸함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외로움의 끝에서 고독함을 느낄 때, 그리고 그 고독한 것들, 외롭다라고 사람들이 일컬어지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게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친구들과 나눴는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그러면 고독 말고 또 부정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외로움, 상처, 아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 신기하게 그 뒤에 역자를 붙여보세요. 힘역자를. 외로움은 외로움력이 되고, 아픔은 아픔력이 되고, 상처는 상처력이 되고, 고독은 고독력이 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부정하고 약간은 안 좋게 생각했던 그 단어들 뒤에 힘 역자를 붙여보잖아요. 되게 그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와 다르게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사람은 외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혼자 있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혼자서 영화 보기, 혼자서 카페에 가기. 특히 남자들은 더 심하죠.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에 뭐 혼자서 영화 보러 간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니, SNS에 올려놨더니 그 글을 보고 이제 막 친구들이 혼자서 뭐하러 가, 뭐 이렇게 글을 써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냥 때로는 우리가 그 고독함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의 삶을 조금 궁금함을 유발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크라이나의 나라의 민화 중에 장갑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나라는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장갑이라는 동화의 이야기는 이렇거든요. 어느 날 겨울 숲속에 한 할아버지가 장갑을 떨어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장갑 속에 쥐 한 마리가 뭐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토끼와 토끼도 그 안에 뭐가 있지? 이렇게 꼼지락대지 하고 궁금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뱀도 들어가고 뭐 여우도 들어가고 멧돼지까지 들어가서 되게 잘 어울려 살았다라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동화죠. 동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궁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한테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색깔들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자기가 바로 서지 않고 남과 함께 그냥 어울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접목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되게 재미난 생각들이었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하고 싶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건강한 어떤 사고를 하고 건강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다면 그 생각들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 알고 있으면 생각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며칠밖에 가지 못하는데 내 주위와, 또는 뭐 요새는 SNS가 있으니까, 또는 뭐 SNS를 통해서든 친구들을 통해서든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것들,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면 그 생각이 유통기한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쩌면 영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요. 그래서 생각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한 사고와 생각을 늘리기 위해서 그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계속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 친구 중에 후배인데 도움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도움이에요. 그 성이 나예요. 나 도움. 나는 돕는다. 이름 자체가, 근데 진짜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어디서 웹툰에서 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사람은 옳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것들,
아무리 이분이 A라는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해도 나랑 친한 친구의 말이 옳은 이야기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옳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 말을 들어. 그래서요, 저는 주위에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을 곁에 많이 뒀으면 좋겠어요. 예, 그 좋은 사람이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여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많이 뒀을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위에 그런 좋은 친구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상에 참 악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TV만 봐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뒤엎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제 여행에서 찾았어요. 저는 제 여행이 저를 지금 바꿔놓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작지만. 그래서 지구의 균형은 저 때문에 맞춰주고 있다라는 생각, 어쩌면 좀 오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로 가면 그 길은, 그 세상은 아마 불균형의 조화가 되지 않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가는, 좋아하는 아지트 같은 곳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책, 누구는 여행 에세이를 좋아할 것이고, 누구는 소설을 좋아할 것이고, 누구는 건강에 관련된 또는 자기계발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하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말해줄 수도 있다라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그리고 내가 자주 읽는 책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말해준다는 괴테의 말이래요. 예, 그 말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타인에 대한 것들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너무나 악하고 탐욕스럽고 건강하지 못한 사고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늘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함께 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조금씩 자기한테, 스스로한테 고자질하고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시고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고척동 사는 김혁입니다. 네. 그 아까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 보통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지기 마련인데,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내가 외로울 수 있던 시기에, 내가 부모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살아갔던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말 세상의 고아처럼 내 삶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혼자 떠나는 여행, 그리고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제 여행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람들이 외로웠을 것 같대요. 혼자서 커피트럭에서 막 되게 청승맞게 여행하면서 캠핑하면서 밥해 먹고 화장실에서 도둑 샤워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분명 힘들었을 텐데 라는 얘기예요. 힘들었죠. 근데 힘든 건 힘든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고, 내가 집에서 나올 때만 혼자 배낭을 메고 혼자서 나오는 거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탔을 때 내 옆자리에는 누군가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하철을 타도 내 옆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중에 여행 오셨어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그 사람과 밥 한 끼를 먹게 되기도, 그 사람과 여행의 기간 동안 며칠 동안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고민해 보면 우리가 혼자서만의 시간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세상은 혼자만 살아갈 수도 없지만 너무 많은 관계와 사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을 여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이유는 정말 사람은 한 사람이 온다라는 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건 정말 큰 이야기거든요. 그냥 종이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내가 친구가 되고 인연이 되어서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혼자만은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또는 저와 같은 여행을 통해서 여행을 할 건데, 그 사람 여행을 할 때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 여행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람 여행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화를 교육하는 안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대화라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말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듣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화의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심플하게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또 상대의 말 속에서는 무엇을 듣느냐, 이 두 가지의 핵심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하나의 여행길이고요. 그 여행길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하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길이라는 경험을 했습니다.